9개의 백 속에 현금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합이 32억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끼고 돌았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진보다 더 위에 권력의 정점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직은 뭐 확인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현금이 대한민국 유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려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그래요? 상황이 있기도 네. 하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창구 직원이 친한 척하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거든요. 뭔 로또가 돼도 이게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을 하지 않잖아요. 네. 이분이 오징어 게임을 했을 리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 내란 수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한 10조 읽으면 저도 졸려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요? 꼬리표 없는 돈들이 대규모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게 돈 수사가 재밌거든요. 아. 재미없는 내란 수사에다가 분자금 수사, 돈 수사를 감히 하면은 거기 특검에 있는 파견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더 신이 나서 수사하지 않을까 좀 그럴 겁니다. 특정 유튜브는 이제 썸네일 나오는 거죠. 윤석열 수사 난리 났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오빠 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됐는데 그 조수지가 삼부토건인 것이죠. 산업시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저희가 또 자체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참이 좋은 멤버들과 함께 더 많이 우리 동접자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정도 수준일까? 좀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 좋은데 약간 좀 뻔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다른 날보다 뻔한 얘기는 미리미리 커팅을 좀 자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뭐 있잖아요. 뭐 그 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탈탈 뭐 이런 거, 털어도 뭐 이런 말들. 이런 거 하지 마. 저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시죠? 제일 싫어하잖아. 제일 싫어하시죠? 뭐 통합과 협치 이런 거. 네. 법 앞에 만인 평등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오늘은. 그래요? 네, 뻔한 얘기는 안 됩니다. 클리셰 혁파. 그래도 밥하고 국은 있어요. 안 돼, 안 돼. 뭐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여튼 하지 마시고. 샐러드만 먹어요. 네, 오늘은 좀 새롭게 신선하게 가봅니다. 그럼 오늘은 비누를 먹어야겠네. 이렇게 하는 소리잖아. 오늘 새로운 얘기로 꽉 채워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신선한 이야기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뻔한 얘기 싫어하시는 우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근데 몇 달 사이에 그 경추 쪽이 많이 휘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고개 숙이신 그 각도가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더 피해서 겸손해지신 걸로 저는 아,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뻔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알겠습니다. 죄송.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디테일에 강점이 있는 이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이제 하나 저 컨셉 잡으신 거예요? 디테일 이규원. 뻔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하죠.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면 이제 뉴스는 어차피 막 비슷비슷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이든 다른 정보든 뭘 드려야 되니까 자, 오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특검들이 이제 계속 시동을 부릉부릉 잘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16개 수사 대상 중에 1호 강제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꼽았고 삼부토건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부토건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조성옥 전 회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기 사나흘 전에, 아마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삼부토건이 본사 사무실을 이사했습니다. 그래요? 네,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벌써 다 튀고 없어. 벌써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전까지 왜 이사를 안 갔는가 싶게. 근데 너무 급하게 이사를 나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문서들이 뭐 서류,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떠났고 급하게 가느라고. 네, 부동산 계약 신고서, 뭐 사내 전화번호 현황 이런 업무 문서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갔네. 삼부토건 중구 사무실에. 이거 이사가 아니라 도망이네요. 근데 보통 그 압수수색 가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급 이사를 갔으면 압수수색 정보를 누가 흘린 건 아니에요? 아니면 당연히 들어올 거가 너무 뻔하니까 간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대상이 네. 대상 혐의가 뭐 큰 틀에서 봐도 16개나 되기 때문에 예. 뭐 순서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특검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좀 전격적으로 개시한다는 예상은 좀 쉽게는 못했을 것 같기는 아, 합니다. 예. 어, 그리고 보면은 뭐 서류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치운 건지 일부러 놓고 간 건지 수사에 아. 잘 참고하시도록 뭐 그것도 조금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조금 그렇죠. 흘린 예. 척하면서 이렇게 저희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치웠는데 네. 그럼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가. 하긴 하긴 그렇죠. 수사를 들고 이사하는 게 수사한다. 이 자료를 들고 이사하는 게 어렵진 않죠. 요새 포장 이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흘렸거나 아. 아니면 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제 뭐 수사하면서 검토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친절하게 요것만 보세요라고 그것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을 예.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 주고 가기는 그렇고 네. 두고 간 거죠. 아. 그리고 급히 이사보다는 급히 몸만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아. 서류가 그대로라면. 핵심 그래서- 서류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핵심 서류는 가져갔을 것 같고 네. 대부분 이게 디지털 자료들이 주요한 증거지. 솔직히 이 문서 부분들은 그냥 뭐 이 삼부토건이 이 수사에 참고할 만한 이 서류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뭐 인감이든 말든 그거는 뭐 회사에서 중요한 거지 수사에서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의혹 자체가 주가 조작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계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뭐 생산하는 서류가 하긴 그렇죠.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 계좌가 어떻게 이제 돈이 오고 간지 그것만 하긴 제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USB에 딱 담아서 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네. 그 검찰이나 이런데 이제 압수수색 같은데 들어가서 뭐 예. 내용물도 없는데 이렇게 큰 파란 박스에 그냥 USB 하나 담아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뭐 있는 척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이렇게 들고 오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거기에. 그걸 떠나서 그 일단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거는 네. 압수수색을 5분이면 끝난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압수할 물건이 없는데 네. 오래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빨리 나와야 이제 민폐가 안 되는 건데 네, 일부러.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네.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 쟤네 제대로 수사 안 했구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한 3시간 하다가 안 컵라면도 들어가서 먹고. 휴대폰 카톡하고. 왜 안 가지 하면서 막 한 3시간 하다가 이제 나가자. 네. 그다음에 이제 박스가 이제 뭐 뭔가 좀 이렇게 수사 넣- 성과가 있는 것처럼 넣어야죠. 보여줘야 그럼 되니까 거기다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제 뭐 신문지 좀 넣고 이제 신문지 넣고. 아니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벽돌도 넣고 막 아. 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 검찰 나오셨다고 이제 막 아니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검찰 우리가 개혁을 혼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이런 거 개혁하자. 네. 이런 뻔한 얘기를 안 하시는 이런 야, 분이 네, 훌륭하신 재밌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훌륭하네. 예, 이게 살아있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박스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새는 네, 네. 뭐 이렇게 외장 하드 정도 하나에 담아 오니까 예. 박스를 애초에 많이 안 들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 박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카메라 조명이 쫙 비치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꽉 그치. 차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네. 보여요. 그걸 네. 검사도 알고 이제 기자도 알기 때문에 서로 그런 류의 액션은 많이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 또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일부러 많이 압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필요한 거 이상으로. 그냥 다 쓸어 오는 거죠. 아,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영업 방해죠 일종의. 네. 그래서 다 쓸어 오는데 그걸 바빠 죽게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쌓아놓는 거죠. 진짜 검찰 개혁 해야 되겠네. 해야 돼요. 심지어 이게 그 봉고차 모지라면 이제 용달차 불러가지고 다 실어 옵니다. 아, 그 이사를 대신해줘. 아, 포장이사를 뭐 해주시는구나. 포장이사 아니에요 검찰이. 그래서 영업 방해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불러서 야. 자백을 받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좀 괴롭히는 거군요. 그게 예- 이제 수사 예전에. 기법이죠. 수사. 예전에. 예전에. 또 최근까지 그런 아니었을까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도 요새 많이 압수수색이 저는 좀 정교화됐다고 느끼는 것은 네. 이제 이 내가 압수할 목록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럼 예. 예를 들면은 하드를 그냥 통으로 털어가지 않고 이제는 아, 하드에서도 그 내용만. 장르만 이 만약에 키워드다 압수수색 키워드를 적잖아요. 그럼 그 장르만을 검색해서 거기 들어있는 문서만 열어보고 같이 옆에 앉혀놓고 이거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끌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파일명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단어들이 있고 그거 맞는 걸 가져가지 통으로 하드를 띄어가거나 요새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실제로 가 보면은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빨리 갔으면 하고 그래서 조금 타협을 하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런 이런 거는 방법. 빨리 좀 줘라. 예, 예. 직박구리 폴더는 열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그쪽은 안 또 열고. 새 폴더는 또 조심해야죠. 예. 새 폴더 쪽은 조심합니다. 땡입니다. 네? 자, 근데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의 이른바 뭐 그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 해줘갖고 김건희 뭐 엄청 벌었잖아. 뭐 이런 내용의 녹취가 뭐 나온 게 있어요?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거의 다 수사를 받았고 네. 거의 대부분 기소가 됐고 거의 대부분 유죄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주포였던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한 이야기와 네. 과거 지인에게 한 이야기가 정반대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아, 2021년,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 수사가 막 본격화되기 전에 네. 지인에게 이 실제로 계좌에서 주문해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김건희가 나 때문에 큰 돈을 벌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가 나온 건데, 아이 그때 15억 하고 7억 원 이렇게 사가지고 내가 주문을 다 해줬어. 김건희 계좌 신한은행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때 전화로 오빠 이거 주식 어떻게 사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줘봐. 그래가지고 얼마 있냐고 하면서 주문을 대신 해줬다. 아, 여기도 오빠예요? 나이가 더 많은가 보죠. 예, 그랬는데 네. 아무튼 본인이 계속 이렇게 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최은순 씨도 여기에 개입이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내가 입을 열면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날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도 바로 하야해야 된다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삼부토건 건을 그 김건희 특검이 잘 치고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네. 사실상 김건희 특검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외척의 비리 혐의입니다.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그 네. 외척들, 처족이죠, 처족. 처족이라고 해야 되나? 외척이 아니고 처족이죠. 뭐 처족이든 하여튼 그쪽에 네. 뭐 장모, 그다음에 김건희 씨 오빠, 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됐는데 그 오빠는 그 친오빠. 중심의 저수지가 그렇죠. 네. 친오빠. 그 저수지가 삼부토건인 것이죠. 아. 왜냐하면 삼부토건이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외에 말하자면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삼부가 서울에 있는 허니마을이라는 그 개발 사업에 또 네.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수백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거기에서 주가 조작이 두 차례 일어난 정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조나복 회장은 또 누구냐? 최은순이라는 김건희 씨 엄마와 예. 매우 가깝고, 또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를 연결해준 예. 그 매개 역할도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 경제 공동체 겸 운명 공동체 같은 거죠. 아, 삼부토건과 김건희 씨는 그렇죠. 그래서 조남욱 회장과 조남욱 회장의 자녀들과 뭐 등등등을 싹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긁어내면 저는 이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말하는 처가 일가의 뭐 범죄 비리 혐의들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삼부토건 일종의 그 저수지자 본진이고, 그런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이제 그 나뭇가지들이고. 저는 나뭇가지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 삼부토건이 조남욱 회장 시절의 삼부토건과 조성욱 회장의 지금 삼부토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 조 씨가 다른 조예요. 예 다른 집안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혈족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전 거 이전 거. 가지고 네. 이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 삼부를 뭐 점검해봐. 그 나온 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다 걸려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 그러나 그건 이제 취재를 좀 더 해봐야 되고 수사를 좀 더 이게 해봐야 되는 주인이 거고요.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디테일에 강한 우리. 예. 일단 뭐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삼부토건을 1호 강제 수사 대상으로 정한 거는 저는 좀 특검의 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밥이 거의 다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뭐 특검은 잘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삼부토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손을 아직 안 탄 사건, 맞습니다. 약간 새로운 사건 그런 차원에서 특검의 수사 어떤 뭐 어려운 말로 거양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 결과 도출을 위해 가지고 좀 선택된 측면이 있고 어쨌든 좀 의혹은 분명한 것 같고요. 실체가 좀 있어 보이고 저희 혁신당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거래소에서 이 문제가 주가 조작이다 혐의 적출이 된 지가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 금감원에서. 지금 네. 다룬 게 1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많이 복잡한 사건은 아니고 사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네. 좀 비중을 둬가지고 이른바 금감원 내 에이스라고 하는 선수를 투입을 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근데 또 마침 그때 금감원장이 이복현이라는 이복현이었죠. 분 네.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좀 그런 이 수사가 네. 좀 약간 지연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 금감원에서는 좀 계좌 추적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계좌를 다 이제 저희 속된 말로 이제 깐 거죠. 계좌를 다 네.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게 되게 좀 금감원 차원에서 되게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좀 누군가가 이득을 많이 본 거는 같다. 그런 건 같은데 이게 그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계좌들이 실명 계좌가 별로 없거든요. 네. 다 차명 계좌들이 대부분이고 이득이 많이 본 것으로 보여지는 계좌들이 다 네. 차명 계좌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러면 그 차명 계좌를 누가 썼는지 누가 개설했는지만 확인하면은 누가 이득을 받는지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검찰이 미룬 겁니다. 왜? 그걸 알 금감원에서 수가 책임지기 없죠. 어려웠다고. 그때 우리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할게 우리가 한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결과도 아주 늦긴 했지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은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왜냐면 김건희와 이종호를 그냥 내려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고발하거나 하지 누군가가 않고. 사용해가지고 큰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계좌가 있는데 네. 이게 이 사람 이름은 아닌데 누구 계좌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검찰로 넘긴 거죠. 그 어떻게든 눈 가리고 범인이 누군지 뻔히 알 것 같은데도 그냥 얘기를 못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계좌가 뻔히 보여. 계좌도 이미 다 찾았어. 근데 이건 본명이 그 사람 계좌는 아니야. 그러면 찾으면 대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사의 영역이다라고 우긴 거죠. 아, 금감원이 할 수는 없고 예, 그건 조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수사의 근데 영역이다. 검찰은 우긴 건데 잘 안 했고. 검찰이 이제 할래다가 특검을 뺏긴 거죠. 또 검찰 개혁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지연이 의도가 있다면 그건 처벌의 대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요 정무위 소속인 신장식 의원님이 이 사건을 좀 오래 좀 따라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에 좀 여러 가지 지연 의혹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무마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정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특검을 찾아가서. 직관적으로 봐도 지난 정부에서는요 우리가 봐도 못 봐야 되고 들어도 못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해도 쳐다봐서도 안 되는 아. 대상이고 입으로 거론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고 예. 바이든 날리면 들리는 것도 그걸 바이든과 날리면으로 이렇게 오해석에서 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였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 편 드시는 건 아니죠? 이복현 씨 같은 경우는 저는 편들 이유도 없고요. 저는 사실상 그분이 예. 그냥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않았냐라는 저는 좀 그 추측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처벌이 안 될 정도로 손은 댔는데 확 잡지는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은 면피할 수 있게 면피할 수 있는 정도. 내가 하려고 안한건 여기까지는 아니다. 했다. 아. 그런데 내가 불가역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그만두고 나왔다. 음. 이 정도까지 저는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나름대로 머리 쓴 거죠. 되게 참 어폐가 있는 게 차명 계좌를 쓰면 금융실명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당연히 금감원에서 조사 권한이 있거든요. 아 근데도 안 한 거군요. 그러니까 까면은 그게 나올까봐 계좌 못 실수가 나올까봐. 밝혀지면은 열면 안 돼. 정말 좀 곤란한 상황이 아. 있을 아 이거 복권 긁으면 진짜 그냥 아닐까. 큰일 끝인데. 날까 봐 당첨될까 봐 못 하는 당첨될 거죠. 네. 이게 정답을 안 보는 거죠. 채점을 하면 안 돼. 아 도리도리. 비유하자면 그 수사가 한 칸 앞에서 멈춘 겁니다. 한 칸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네. 이건 뭐 특검이 당연히 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서. 꼭지를 따지 않은 죄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아, 네. 요거 이거 이제 하나만 소개하면 안 돼요, 근데? 네? 하나만 뭐죠? 아주 소소한 건데 뭐죠?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죠? 김건희 특검팀이 네. 그 샤넬 가방이랑 신발 교환했던 유경옥 행정관 있잖아요. 네.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압수수색을 검찰이 할 때 이 음. 유경옥 행정관이 핸드폰을 딱 들고 확인하는 척하면서 호더덕 바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합니다. 초기화하면 다시 못 돌려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렌식을 해보면 또 의외의 그 뭐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뭐 이분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압수수색 현장에 가는 검사 수사관은 현장 통제
책임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현장 통제 책임을 좀 소홀히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한눈 팔다가 이게 당한 게 아닌가. 한눈 팔다 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 시간을 초기할 시간을 줬는지. 괜히 이렇게 뭐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또 검찰 개혁이 또 검찰 필요한 개혁이. 이유 적어도 압수수색을 조금 건성건성한 게 아닌가. 이런 네. 경우가 검찰이 많진 않죠. 저 핸드폰 압수수색 하러 갔는데 핸드폰 초기화하는 동안 멀뚱히 있을 가능성은 매우 없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장 장악이 전혀 안 됐다. 그렇죠. 현장 통제가 기본인데 음. 이 부분이 어떤 경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소홀히 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저 조사합니다. 뭐 특검이 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JTBC 단독 보도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에서 이게 뭐 그냥 몇 억 수준이 아닌 네. 굉장히 큰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지난 2월입니다. 올해 2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이죠? 7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뀐 거는 6월이고 음. 그런 상황이니까 2월에는 이제 한창 탄핵 심판이 아마 진행되고 있었던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경찰이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현금 다발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혼자 압수수색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액수가 이제 거액이고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당연히 몇 억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몇 억은 수사하다가 많이 보잖아요. 장롱 열면 몇 억 나오게 하잖아요. 항아리 팔면 그 기사들이 한 번씩 집에 나오잖아요. 장롱 열면 몇 억이 있어요? 아, 청문회 때 들었던 네, 얘기가 있잖아요. 생각이 나네요. 그건 몇 아니에요. 억씩 출판 기념회. 있다고. 아니, 아니요,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소 이제 몇십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내란 특검이 그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 갔던 경찰들을 불러다가 네. 확인을 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저는 걸. 재력가인 윤희석 대변인도 그 정도의 돈은 집에 없을 거는 아니 지금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억 집에 있으세요? 현금으로? 이건 정확한 금액이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들리는 거는 32억 네, 보도 그러니까 보도서 얘기가 보도. 돌고 있어요. 32만 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네. 너무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고급 백에 9개의 백 속에 현금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합이 32억이었다라는 건데, 영화들 보면은 통상 이렇게 뇌물을 줄 때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의 와이프를 불러서 사모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백을 주잖아요. 네. 보면 그 백도 비싼데 열어봤더니 아. 이렇게 지폐로 이렇게 빼곡하게 빼곡하게 있는 쫙. 거죠. 음. 그런 식의 어떤 장면 아닙니까? 음.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 실세 중에 실세였고, 네. 사실상 그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끼고 돌았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게-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끝까지 뭐 네. 그 이태원 참사가 있음에도 지키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권진보다 더 위에 권력의 정점이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원래 현금이 한 몇 천만 원 이상만 인출해도 은행에서 무조건 이거 저 FIU 같은 데서 다 이거 확인하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인가 그럴 걸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진짜 집 살 때 뭐 이렇게 이체하는 게 아닌 이상은 한 뭐 몇 억 이렇게 많이 인출하거나 몇십억 단위가 되면 이거는 은행에서 인출할 수는 없는 돈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뭐 좀 최소 300번 이상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예 그냥 전에 그 관봉권처럼 어디 그냥 한국은행에서 통째로 받은 건지, 이거 현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자, 우리 검찰 출신 예, 예. 현금 집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어떻게 이런 되는 역할이군요.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직은 뭐 확인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다만 2월 달이면 그때는 이상민 장관이 아마 탄핵당하고 뭐 좀 복잡한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현금이 대한민국 유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뭐 조금 몇 천만 원만 이제 찾으려고 해도 네. 일단 은행에 시중은행 지점에 시제가 현금이 한 1억 내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많이 갖다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려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그래요? 상황이 있기도 네, 하고, 네.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텔러가 앞에 있는 창구 직원이 네.
친한 척하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거든요. 어디에 쓰세요? 하면서 그거 이사 다 이제 가세요? 적어가지고 보이스피싱? FIU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서 친한 척하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억은 있을 수가 그래서 없는데. 좀 이례적이고 뭐 어떤 뭐 인사청탁 뭐 그런 걸로도 좀 그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 네. 예. 뭔 로또가 돈인지. 돼도 이게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은 하지 않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1등하면 얼마죠? 오징어 게임을 하셨나? 456억. 456억. 네. 이분이 오징어 게임을 했을 리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그래서 번에 어떤 받은 돈인지 여러 번에 나눠 받은 돈인지 그거 알 이제 수가 그런 없죠.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대목이긴. 적어도 이게 막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히 그 뉴스가 크게 될 가능성이 근데 이제 높다. 2월에 이제 경찰들이 확인했다는 거고 네. 그 아마 복수의 경찰들이니까 아마 거짓일 가능성은 매우 좀 적은 것 같은데 만약 2월에 몇십억이 집에 있었다 치고 그 지금까지 그게 잘 보관돼 있을 가능성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처분을 빨리 막 그 몇 달 사이에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2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거의 쌓아놓으면 돈 냄새가 진동할 정도의 양이거든요. 궁금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고 뭐 네. 기업 정도 수준에서만 가능한 양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 걸 일단은 네. 더 밝혀진 게 없으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네. 그 압수수색할 당시에 난 집에 없었고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있죠. 근데 이 정도 수상한 금액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보통 물어보진 않아요? 뭐 꼭 아니. 그 혐의가 있지 않더라도. 근데 그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적어도 경찰관들도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현장 통제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사진은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랬을 수 예, 있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뭐 경찰 무슨 저 빨간 테이프 같은 거 둘러놓고 여기 이제 접근하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정도도 못 하나? 뭐 당장 뭐 그러니까 경찰 지휘부에 보고하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때 그 당시 정도 상황은. 큰 금액이면. 근데 그게 다시 돌아 내려온 지시가 네. 뭔가 좀 무말성 지시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별도의 수사로 이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현직 장관의 집에서 그 정도 거액이 나왔는데 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참 그 밖걸로 돌았던 게 김성훈 경호처장 압수수색,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다발이 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성훈 차장은 이제 다른 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서 하여튼 좀 그래요? 다른 게 뭡니까?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좀 뭐 입에 담기 힘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에이 그게 뭐 그냥 지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좀 구체화되는 걸 보면 그래요? 그 당시 그런 그게 한 글들이- 두세 달 전 아닌가요? 그렇죠. 한 그때가 얼마 안 그러니까 되지. 그 전에 어. 있었던 그 밥글이 사실성이 높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입에 담기 어려우시면 글로 잠깐만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 그러니까 기사였던 뭔가 봤어요 저도. 근데 뭐 아무튼 뭐 사람이 있었다고. 뭐라고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인데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뭐 부적절한 부적절한. 네, 젊은 여성이 있었다 관계가. 그때 네, 있었는데 네, 네, 그게 네. 왜 가족이었나 이제 그런 의심이 그때 우리가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입에 확인한 게 담을 아니기 수가 때문에. 없네요. 안 담아요. 안 그럼 요거는 경찰이 담당한 거네. 그때 압수수색이 그랬을 거예요. 경찰이 예, 했죠. 그럼 경찰 개혁이네 그 이거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요건 경찰 개혁. 네. 다 해야죠. 자 그리고 이 이상민 장관의 행적에 수상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예. 확인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나 국무회의 때 뭐 문건을 못 봤다 국무회의 때 이제 계엄 근데 얼핏 봤더니 저기 단수가 이제 보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엄 문건에서 나는 그 제대로 본 게 아니고 네. 얼핏 이렇게 넘겨보니까 봤더니 보였다. 단전 단수 글씨가 보이네. 뭐 이 정도 이제 그때 증언이 있었던 예, 거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 안에 CCTV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 네. 당시 행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아. 그 지시가 있었던 그 문건을 보고 네. 잘 챙겼다. 이제 그게 CCTV에 그 문건을 잘 이렇게 네. 봤던 게 CCTV에 담긴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구차하지 않아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냥 봤으면 봤다, 문건 받았다 하지. 그 CCTV에 다 나중에 밝혀질 거를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뻔뻔하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제일 그 뻔뻔하고 참 비루한 게 예. 뒷주머니에 있었대요.
자기가 해보니까 집에 갔더니 집에 있더니 누가 쑥 그러면 집어넣는 자기가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넣어줬어. 윤석열이 뒤에다가 야써 이렇게 선포문이야 이렇게 넣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최상목 전 권한대행도 그냥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슷하게 뭐 그냥 접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들은요 그 내란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도 네. 책임을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갈 것인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갈 것인지는 진짜 이런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아마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면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 말고 이른바 내란 수괴에 대한 뭐 조사 내용들도 좀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요 앞에 재판 이야기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어제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는 아니지만 이제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건건이 다 신경전이 있었다.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5페이지 순서가 네,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네. 최인경 기자의 설명을. 5페이지에 네. 있습니다. 그 내란 재판이 열렸는데요. 저는 이게 싸울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그냥 있는 대로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내란 재판을 누가 넘겨받았냐? 내란 특검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란 특검이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특검이 사건을 인계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특수본이 이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절차가 맞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어서 니네가 재판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저희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그러니까 상황. 특검에서 네. 특수본이 수사하던 걸 우리가 이제 받아서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인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특수본에서 네 여기 이첩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하네요. 예. 네. 그 그게 사건 인계 요청을 받아서 네. 사건을 인계해 주는 거를 법적으로 이첩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요? 예, 예. 사건을 인계해서 주는 걸 이첩이라고 한다고요? 예, 왜냐 기관이 다르니까 그걸 이첩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요청은 인계 요청을 하는 거고 넘기는 건 이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면 이첩인 거고 네. 예를 들어 검찰청이 뭐 중앙검찰청에서 남부검찰청으로도 옮긴다. 그거는 이송이라고 하죠. 이송. 예, 아. 같은 단위에서 하는 네네. 거니까. 예. 근데 이분들도 저기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검찰 출신도 있고 예. 법조인들인데 왜 이런 허무맹랑한 바이든 난리만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게요. 아니 왜 이러는지 법률가들 입장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뭐 이게 법률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요. 그냥 뭐 뒤에 계신 지지자분이나 네. 아니면 좀 방청석에 앉아 계신 뭐 언론 관계자들에게 뭐 어떤 좀 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유튜브에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맞아. 저도 인계와 그 생각인데. 이첩 맞아. 이게 그 불합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윤석열은 정말 억울한 맞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얘기하려고 또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저도 이제 몰랐으니까. 근데 아는 분들은 이게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야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다 카운트 할 거야 아마. 요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게 뭐 47건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야 아마 이거 인계 이첩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마 들어갈 겁니다. 특정 유튜브는 이제 썸네일 나오는 거죠. 윤석열 수사 난리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무효다. 자격도 없는 특검이 재판에 참여해 뭐 이런 거. 네. 원인 무효다. 아, 그 인계 이첩은 뭐 같은 말이고. 네. 아니, 특검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계하고 이첩은 같은 말이다라고 네. 입장을 냈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다르다. 아, 그러면 사실은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셔가지고 그만하시죠. 그래야 네. 되는 게 조금 근데 우리 이제 맞지 한없이 않나? 예. 따뜻한 지기현 재판부가 어제 15분 동안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의견을 이제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그거는 해. 그쪽 윤석열 측 변호인의 면을 세워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명쾌합니다. 네, 명쾌합니다 진짜. 지기현 판사 너무 좀 개혁 면을 대상이 많이 계속 세워줘요. 나와.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편드는 게 노골적이에요. 아니 그뭐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지기현 판사한테. 아니 그
아세요 면을- 그분을? 모르니까 더 불만입니다. 따뜻한 분입니다. 한없이 누구한테 따뜻하냐가 한없이 문제인데. 따뜻해요, 진짜. 네. 여튼 요런 말도 안 되는 요청조차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라고 네.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규현 재판부고요. 네. 그리고 또 관련 뭐 뉴스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앞서 전달해 드렸던 것인데 네. 이제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의구 부속실장 불러다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건이 있는 거야? 아차 싶어가지고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한덕수, 김용현,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다 결재를 받았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한덕수 전 총리가 영 느낌이 세름하니까 그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자라고 네. 얘기했고 이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럼 뭐 그 폐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원하면 해줘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다 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위 공문서가 나중에 폐기가 됐다, 증거인멸 됐다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요건 요 정도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네. 또 있습니까 혹시 내란 관련? 그 외환 유치죄를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론 사령부에 있는 현역 장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드론을 날렸냐, 삐라 그때 어떻게 뿌렸냐, 첨단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3D 프린터로 기술. 네. 삐라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무인기에 달아서 평양에 날려보냈다라고 진술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드론을 이제 부서 나눠서 날려보냈는데 이 VIP의 지시와 압박이 계속되니까 점점 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전을 공유하는 대상들을 줄였다, 최소화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삐라통 같은 거 만들려고 3D 프린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3D 프린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하긴 최첨단도 아니다. 3D 그쵸? 프린터 뭐 네. 그걸로 삐라통을 만들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든 하여튼 북한을 자극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요거 이제 밝혀야 되는데 네. 그 의도를 밝히려면 그 의도는 밝히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 내적인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말이 오가긴 했을 텐데 그 말한 거를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검찰 하여튼 특검에서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그리고 일단 통모 여부와 의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특검에서 이거 내란 특검에서 외환 유치죄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는 네. 뭐 당연한 좀 의무이긴 할 텐데요. 음,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구성 요건이 좀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 적국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미리 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네. 좀 편면적으로 그냥. 공격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리 서로 짜고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이게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네네네. 일방적으로 그냥 자극만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이게 적국과 통모한 거냐라고 좀 평가받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네. 넘어야 될 허들이 많은 거죠, 입증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통모가 입증이 안 되면 외환유치죄 중에 일반 이적죄라고 제일 가벼운 죄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결론이 조금 바람직할지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존 검찰에서 좀 충실하게 좀 진행이 못됐던 부분이 반란죄 부분입니다. 군형법상. 예. 군형법상의 반란죄도 사실은 적용이 가능한데 반란죄가 더 셉니다. 내란죄. 군인 아니어도 돼요? 군인이 가담했지 않습니까? 네. 예, 군을 동원했으니까. 네, 네.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란죄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는 네. 이게 셀프 쿠데타 아니냐, 네. 약간 그런 그게 이런 경우에도 반란죄 적용이 맞냐라는 좀 그런 논리로 네. 좀 소극적으로 했던 것인데 특검에서는 오히려 반란죄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내란 수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에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보는 사람에게 재미가 공소장 없는 거예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10쪽 읽으면 저도 졸려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이게 약간 공안 성격의 범죄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사하는데 재미없으면 하는 사람도 신이 안 나거든요. 아. 그러면 진도가 잘 안 빠지죠. 뭔가 드라마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재미가 있는 거를 가미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돈 거예요? 수사죠.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반란을 하고 내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자금이 예. 필요하거든요. 비공식적인 자금, 군자금. 군자금, 네. 군자금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경호처 특활비라든지 여러 좀 꼬리표 없는 돈들이 대규모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고 예. 뭐 돈을 받으면 또 이게 돈을 받는 사람은 공범 성격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게 돈 수사가 재밌거든요. 아. 재미없는 내란 수사에다가 군자금 수사, 돈 수사를 가미하면은 거기 특검에 있는 파견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더 신이 나서 수사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재미라는 말을 이제 조금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서 흥이 더 나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뭘 할 만한 동기 같은 거 주어지는 거. 일종의 뭐 수사 활력을 말씀드리는 그게 겁니다. 이제 재미라고 예. 이제 예. 표현을 하신 거죠. 자, 하여튼 그런 거에는 반란죄 적용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제 아까 한번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반란죄라는 게 군형법상 만약에 되는 거라면 뭐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부터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군인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군형법이 적용되려면 예. 기본적으로 군인이거나 아니면 예. 군무원이거나 뭐 그 정도 신분범인데 그 공범 성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네네네. 그리고 그 신분이 없는 사람도 공범이 되면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 문제는 없는데 조금 어색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때는 내란죄와 반란죄로 같이 처벌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란죄만 중점적으로 한 게 약간 셀프다. 친위 쿠데타다 예, 이런 이러면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런 말씀인데 네네. 그 부분이 어색하다고 하는데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규원 위원장 출연 이후로 두 분의 말씀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말을 하면 안 되죠. 복지가 상승했어요 지금. 아니 그냥 이분이 다 하시는 분인데 아. 지금 개혁 대상을 몇 개를 찍고 있죠. 저 공소장도 개혁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 아 질투가 돼요. 나도 검찰을 갔어야 되는 거구나. 법대를 갔어야 되는 거구나. 왜 경영대를 가서 많이 얘기한다고 출연료를 더 주시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벌써 절대 돈- 아닙니다. 벌써 돈 맛을 알면 어떡합니까? 이제 정말 입체적인 분이네. 궁금해. 아까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자, 돈은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돈 냄새를 네. 맡아보신 어이 거예요. 대단한 분이네. 오늘 이상하게 돈 네, 하다가 돈 어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시락 사람 있어요. 아, 돈 얘기 저희 이따 3부에 또 있으니까요. 네. 예, 여기서는 정치 얘기만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윤석열 관련된 얘기 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를 우리가 또 체크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제 큰 덩어리로 2개 정도가 나와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 정부가 발표한 6억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있잖아요. 네. 요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도시 없이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대통령이 그 대책은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도 좀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대신 속도를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출 제한 요거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정책이라 역대급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네. 지금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그보다 더한 게 지금 나올 수 있다. 도대체 뭐냐? 심지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뭐 강남을 비롯한 하여튼 서울 부동산 시장 뭐 중개업소들 포함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뭘 하실래나? 근데 맛보기라는 표현을 그냥 이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뒤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하지 거는 말고. 더 센 걸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냥 단기 대책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있으니까 마치 이런 규제 정책 일관성으로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수도권 사기 신도시 유보 얘기도 좀 하셨었어요. 네. 예, 결국엔 지금 상기 신도시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기 신도시를 발표하게 되면 또 부동산 값이 들썩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고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부동산 정책을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제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전체 나라의 균형 발전을 보고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강남만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썼던 거예요.
강남의 집값을 잡고 세금을 부과해서 강남 집값이 내려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하에 저는 좀 부동산 실패를 좀 네, 가져오지 네, 않았냐는 점이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남을 보고 하진 않고 5대 메가시티, 3대 광역 특별 자치 권역을 만들어서 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신도시 개발과 어떤 지역 발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동산의 하락, 네. 부동산 가치를 수도권만 높이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키면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책들을 네, 네. 얘기하신 거라서 일단은 맛보기란 말에 화들짝 놀릴 필요는 없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강남 민심은 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강남 한복판에 아니 뭐 질문하세요.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뭐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강남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오세훈 시장이 강남권 전체로 했을 때랑 비슷해요. 예.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거래를 좀 해야 되는 입장에 최근에 있어가지고 좀 예민하게 봤는데 이게 지금 6억으로 대출금을 막은 집값에 상관없이 그냥 묶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효과가 강남이라고 하는 정말 초고가 주택에도 영향을 끼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6억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30억을 빌려 가지고 이 집을 살 사람과 네. 그냥 현금 있어 그냥 그대로 네. 그런 진짜 현금 말고 계좌에 있는 현금 유사 등가물 그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의 구매 대상을 볼 때는 강남은 더 오른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더 센 거가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 했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아니면 도대체 뭘까? 주식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서 일로 빠지겠다 뭐 그런 건가?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의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산, 전체 부의 이제 한 70-80%가 이제 부동산에만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가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산업 발전 좀 이루는데 좀 활성화 좀 시키자.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동산 전체 자산 규모가 좀 줄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아마 방향성은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가장 큰 지점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주식시장과 같이 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배당금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게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네.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느낌은 들어요. 네. 다만 이제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걸 조금 예.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그 정도 의지는 예. 확인이 좀 된 것 그러니까 같고요. 아까 제가 했던 말대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입체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피지 않고 네. 전체를 쭉 펼쳐놓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검찰 개혁에 관한 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이제 자업자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하나가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다고 하면 그거 왜 뺏어? 안 되지라는 이제 반론도 있었고 국민 여론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여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를 이제 없애야 한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나빠졌기 때문에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시점과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추석 때까지는 개혁을 완료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제 안착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경찰의 비대화 역시 걱정하는 국민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특히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 속도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온도가 좀 낮은 그런 이제 발언을 이 대통령이 한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일단 이규원 그 위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야 5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오찬을 하는데 거기서 검찰 인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뭐 중책에 맡기는 게 맞아요? 이번에 검찰 인사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개혁 의지가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일하기 위한 도구고 위에서 잘하면, 그러니까 잘 부리면 잘 따라오는 것이지 다 솎아내고 다 쳐내고 갈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규원 위원장님이 최근 법무검찰 인선을 보면 해방의 기쁨과 만세의 여운도 잠시 미군정이 진주하고 척살의 대상인 노덕술이 완장 바꿔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특정 한두 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뭐 그런 차는 아니고 저희는 좀 전반적으로 저희 당에서는 저번 주 말부터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는데요. 다양하게 저도 뭐 사실 그래서 최근 기자분들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봉욱 민정수석한테 사과 받았냐? 못 받았습니다. 네, 못 받았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좀 검사 명단을 네, 윤건희 검사.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을 했는데 네. 나도 좀 구경할 수 있냐? 아. 아. 그래서 저도 없습니다. 예. 그런 좀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 검찰에서 이제 새로 중용하지는 않으셨으면 한 인사 리스트를 드린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검찰 간부들은 이른바 청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국민 검증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인사 참고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또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저희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반 공무원하고 검찰 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은 전적으로 대통령 말씀이 맞겠죠. 근데 네. 검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이 하는 수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 자체가 수사 개입이 되는 것이고 인사 조치를 하면 수사팀 탄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터 인사를 수시로 돌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검찰의 지휘관들을 갖다가 잘 선정을 해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일반 공무원과는 좀 다르죠. 이게 그러네요. 좀 네. 그런 측면이 좀 간과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 검찰의 검사들이 2,3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용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간 분들도 사실은 기수를 보면 예를 들어 29기다. 정진우 중앙검사장 29기거든요. 29기가 아직도 검찰에 한 80명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분들 다 20몇 년은 검사 생활한 분들이고 다 중요 보직 다 거쳤습니다. 굳이 이게 좋은 좀 색깔 없고 그냥 성실한 분들도 얼마든지 뭐 있다. 검찰 업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굳이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중요 자리에 임명을 하고서 뭐 네네네. 불가피했다 뭐 실용적인 인사다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저희 당론은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 없는 실용이다. 반성이 없는 화해다. 뭐 저희는 그렇게밖에 좀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많은 검사들한테 좀 부정적이거나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의견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공무원들은 이제 도구로서 이제 대통령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에겐 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예. 왜냐면 이제 행안부에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대통령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검찰은 조금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수사를 보통 수사를 하거나 뭐 기소를 하거나 이런 입장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게 이제 수사 개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거 말 안 듣는다고 자르거나 이렇게 하면 또 탄압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검사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는 맞다. 거죠. 그리고 또 네. 다른 한편으로는 좀 과거에 당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시정도 아니고 도정도 아니고 국정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더 두루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뭐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조국 혁신당이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민주당 지지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그 더 강한 개혁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조금 그 톤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뭐 하는데 가만히 좀 있어라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요즘 조국 혁신당에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도 저희도 충분히 뭐 네. 듣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소중한 의견이시죠. 근데 다만 이게 좀 집권 초기다 보니까 여당에서 네. 이게 어쨌든 뭐
가끔은 고언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엄호 위주로 가고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이런 인사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또 속으로 웃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당밖에 없어서 저희가 좀 일정 부분 감수하고 네.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신당 입장은 이해할 만합니다. 예. 본인들 또 검찰 내에서의 어떤 성향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포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들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인사는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가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는 윤석열 지난 정부는 윤석열 정부죠. 네. 지난 정부가 뭐 박근혜 정부는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뭐 또 문재인 정부랑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거 윤석열 정부 어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뭐 검사를 포함해서 공직자들 다 쳐냈잖아요. 예. 거의 정치 보복 하듯이 다 내려보냈고 버티는 사람은 뭐 수사를 시키든 어떻게든 해서 다 옷 벗게 만들었고.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지난 정부의 사람들도 좀 썼으면 이렇게까지 좀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국민들이 마치 지난 정부에서 좀 뭔가 좀 옆에서 좀 거들었던 사람들을 데려 쓰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쓰네. 그래서 잘 털어서 또 일하겠다고 하면 잘 쓸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들도 전체 국정이라는 게 통합과 포용 그리고 이 이념을 넘어서서 실용으로 가겠다고 그럼 그 해서 전 정부에서 일했다는 게 오히려 이번에 중용된 이유 중에 하나니까 전 정부 사람들도 써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조국 혁신당 우리 이규현 위원장님의 주장은 그 비슷한 사람들 많은데 그 기수에도 다른 사람 많은데 굳이 그 사람 쓸 이유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특히 검찰 개혁만 따지고 보면 네. 그 뭐 특수통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있으면서 네. 검찰을 마지막 정말 해체한다는 마음으로 개혁을 해서 예. 당신들이 결자해제 해라 그거예요. 아, 그리고 책임 그 있는 니네들이 결자해지 마무리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검찰 개혁 입법부가 한다. 제도적으로 고쳐서 가져오면 공수처 중수청인가요? 네. 중대수사청 그다음에 수사위원회 이렇게 나눠서 올 거 아닙니까? 뭐 제도가 오면 검찰 개혁 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 안 쓸 거기 때문에. 네.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뭐 민정수석이든 아니면 검찰에 주요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인사의 면모는 비판할 수 있으나 전체 큰 틀을 좀 흔들지 않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게 말씀도 저희도 또 공감하고요. 사실 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7시 반부터 저희 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이 그 검찰개혁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좀 몇 가지 확인한 게 있는데 민주당과 저희의 검찰개혁 방안이 차이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사소한 차이는 정책적 결단으로 뭐 해소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네. 그리고 그 오히려 저희보다 더 속도를 빨리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놀라운 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격세지감을 느꼈던 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그 당시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할지 말지를 가지고 전선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토론에서 주된 쟁점은 그게 여부가 아니라 유예 기간을 6개월 줄지 1년으로 줄지였습니다. 사실상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했고 좀 많이 좀 근본적 검찰 개혁이 제도적 개혁이 좀 이제 성큼 다가왔구나. 방향 법안은 다 동의하시는데 이제 사람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군요. 측면도 있고 오히려 근데 저희는 뭐 검찰 해체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는데 저희 당은 네. 민주당은 최근에 검찰 분쇄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뭐말 그대로 갈아버리겠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네. 오늘도 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요거 하나 자꾸 이제 이거 누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런 의심이 네. 들 수 있을 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나온 인사들만 말씀을 드리면 네. 봉욱 민정수석, 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지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검찰 개혁론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태훈 검사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네네네. 지휘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게 한 그룹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정진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 이분들은 친윤 검사로 굳이 따지면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지금 타겟팅해서 계속 왜 이 사람들을 쓰느냐 조국혁신당에서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임명이 됐고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이제 검찰 개혁론자 말고는 사실은 다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조국 신당의 움직임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의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과 또 같다 뭐 격세지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결론은 독자 정당으로 계속 성공하려면 계속 나가려면 선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1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 생각엔 굉장히 더 센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호남에서 당선 경험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하려면 네. 민주당하고 차별화를 해야 하고 또 하나 당 대표 하셨던 그분 당명에 있는 그분이 조금 더 빨리 나오셔야 된다.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나와주세요. 그럼 저도 나와야 되겠네요. 야, 근데 네. 그 더 강한 개혁의 방향 예를 들면 해체 얘기했는데 여기서 분쇄 얘기를 하니까 조국 혁신당이 설 자리가 조금 좁아지지 않나. 아니, 뭐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바꿔요 그러면 용어를. 근데 뭐 해체 분쇄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수사고요. 네. 사실상 이제 검찰 개혁이 가장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왜냐하면 검찰도 행정부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행정부를 왜 분쇄하고 뭐 해체합니까? 그거는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네. 하긴 우리가 이제 분쇄해야 될 거는 우리 몸에서 난 악취 같은 거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그런 거를 이제 예. 분쇄하고 해체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그 습한 날씨, 어제도 뭐 밖에 한 2, 3분만 걸어 보시면 몸에서 그냥 땀이 저절로 나잖아요. 거위를 분쇄해야 돼. 네. 악취를 박멸하고 악취 방멸하고. 돈 냄새도 없애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알래스카에 가고 싶어요. 알래스카 가고 싶으세요? 네. 네, 알래스카 큐브 샤워바로라도 그럼 좀 대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래스카를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 전 이걸로 닦으면 알래스카에 온 기분이에요. 실제로 그런 기분 느끼는 분들이 많고 알래스카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네. 그 어떤 기분일까요? 알래스카 알래스카 큐브로 네. 닦으면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래스카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실 들어갈 때 여권을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들고 알래스카 저는 도장 찍고 캐리어 끌고 들어요. 캐리어 끌고 가시죠. 아, 거기서 속옷 넣고 맞습니다. 예, 그만큼 알래스카 큐브의 샤워바는 강력한 여러분의 체취를 또 강력하게 분쇄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쿨 멘톨 있고요, 데오우드 퍼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비누가 있는데 여기 좀 더 시원한 쿨한 향기는 요 파란색, 그 다음에 좀 더 은은한 나무 향기는 요 갈색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솔트 쿨 멘톨 샴푸를 쓰시면 머리가 거의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네. 두피가 한번 벗겨지면 안 각질 되지. 제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한 머리에서 두 시원해지네. 냄새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앞뒤 잘 닦으시면 그러니까 아주 깔끔해지죠. 좀 머리에 두통이 있거나 이렇게 네. 답답할 때 이 그 쿨 맨솔 시솔트 네. 이 샴푸를 네. 쓰면 환해집니다. 아, 그렇죠. 대통령실 하나 보내드릴까 봐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청소년들 뭐 이렇게 사춘기 되면 막 또 냄새 많이 나잖아요. 떡지죠, 남자애들. 그냥. 네, 걔네들 그냥 이거 한번 하면 시원해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도 광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